목장 면적 약 2,650여 제곱미터, 사육두수 약 42, 연간 원유 생산량 약 250톤, 가공 비율 95%, 오로지 요구르트 가공 제품만으로 연매출 10억 원의 성공 신화를 일구어낸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과 유통의 우수 모델, 풀무우유. 작은 목장이지만 뛰어난 품질의 요구르트 지역을 바탕으로 한 전국 단위 소비층을 확보, 탄탄한 6차 산업을 일구어가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생산한 1차 원료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6차 산업화. 여기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판로와 유통 경로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가공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공 상품의 판매 방식은 로컬푸드 직매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장을 경영하면서 우유로 만든 가공 상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서 사업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나아가서는 전국 규모의 소비자 협동조합에 판매해서 가공 상품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평촌 녹장의 풀무 우유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 풀무 우유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 대표님. 예, 바쁘신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풀무우유. 풀무우유는 원유를 가공 판매하는 2, 3차 산업 브랜드로 원유를 생산하는 1차 산업 목장인 평촌 목장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선 평촌 목장의 신관호 대표님에게 목장의 역사와 가공 시작 계기를 들어봤는데요. 전 대표님 목장이 작지만 깨끗하고 아주 아늑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 낙농을 시작하셨죠? 80년대 초에요. 제가 중동에 2년 동안 근로자료가 있었는데 마치고서 귀국해 보니까 집사람이 송아지를 사다 키워서 큰 소 4마리가 새끼 벤 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우기 시작한 것이 우리 목장의 시초가 됐어요. 그럼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예, 그때부터 그렇죠. 생각하면. 근데 그 후에 이렇게 원유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가공 상품화할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것은 2003년도에 우리나라 낙농기들 사이에 농가형 유가공 연구회라는 모임이 생겼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거기 회원이 되면서 일본이나 유럽 등지를 견학하고서 우리도 가공을 하자, 그런 결심이 생긴 것이 시초가 됐어요. 목장 곳곳에는 소들을 위한 먹이가 듬뿍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오리농법 벼짓과 보리 등 직접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사료들이었습니다. 평촌 목장은 유기농 인증을 받아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계기로 또 유기농을 받으셨어요? 그건 한 6, 7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 홍성에서도 홍동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기농의 메카라고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목장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기왕이면 유기농 우유를 생산해보라. 그 말을 듣고 시작한 것이 유기농 목장의 시초가 됐어요. 그러면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한 우유를 가지고 우유 가공품 요구르트를 만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가공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예, 공장에 가보시죠. 그러시죠. 하루 2번 착유한 우유는 냉각기에 신선하게 보관되었다가 바로 옆 가공장으로 직행. 약 12시간을 거쳐 요구르트로 만들어집니다. 방부제를 넣지 않지만 멸균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냉장 보관 시 유통기한은 20일 정도. 하지만 안전한 섭취를 위해 15일을 권장한답니다. 포장이 끝나면 바로 냉장실에 넣고 5일 이내에 출고되도록 준수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공 공장을 세운 것은 2004년. 농대를 졸업한 차남 신준수 씨가 목장형 유가공 심포지엄에서 배운 요구르트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1년여간 실험한 끝에 요구르트 제조에 성공한 후였습니다. 이후 회계학을 전공한 장남 신강수 씨도 합류하여 풀무우유는 가족농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 가공시설 공장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첫째 아드님. 네, 제가 큰아들이고요. 이쪽 그 가공 전반에 관해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 어떻게 일을 나눠서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목장을 이제 처음 만드신 아버님이 이제 전체적인 목장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저는 그 우유를 가지고 그 가공장에 가서 요구르트를 만드는 가공 과정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제 동생인 이제 둘째가 그 유통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 아드님께서 공장 일하고 운영 관리, 재무 관리 이런 걸 담당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목장을 현대화하는 데 들어간 돈을 제외하고 가공 공장을 세우는 데 들어간 비용만 총 4억.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했는데요. 사실 웬만한 농가에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초기에 아까 아버님께서 한 4억 정도 들여서 투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시설을 관리하고 인력을 관리하셨을 텐데 어떤 뭐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요구르트 가공을 하기 전까지 직장에서도 이제 회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10년 전에 투자한 시설들인데요.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금의 압박은 없습니까? 그 가공 시설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그 전부 다 투자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 교체할 시기에 된 것들은 이제 교체하고 개량할 것들은 그 개량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금 지출을 그 조금씩 나눠서 지출하는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평촌 목장은 철저한 재무 관리, 인건비 관리, 판매 관리를 해나갔고,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가족 경영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시설을 꾸준히 현대화해왔습니다. 이처럼 6차 산업화, 즉 가공산업을 위한 시설 투자와 투자 비용의 관리는 처음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철저한 재무 관리와 가족 경영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성을 내기 위한 꼼꼼한 기업 관리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우유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효율적인 기업 관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통 전반을 맡고 있는 신주수 대표가 하석권 박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요. 바로 홍성과 그 외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들이 모이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풀무우유의 평촌 요구르트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 그 풀무생협,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인데, 그 매장인데요. 여기다 언제부터 우리 평촌 요구르트를 납품하셨나요? 여기도 저희 창업 초창기부터 이 매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 10년이 넘은 터줏대감답게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소비자분들 중에 조합원 가입하실 때 풀무우유가 좋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까? 예, 일부러 전화하시고 풀무 요구르트 들어왔냐, 평촌 요구르트 들어왔냐 하고 물어보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유기농 매장인데, 네. 또 저건 특별히 그 지금 풀무 평촌 요구르트는 육아공품 아닙니까? 그렇죠. 위생안전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당연하죠. 우리 매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당연히 유기축산에서 나온 우유, 그걸로 가공한 유기 가공 인증을 받은 그 제품으로 꼼꼼하게 저희가 품목제조 보고서나 다 받고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직접 방문도 하시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행복중심 풀무생협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풀무우유는 생협 입점 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행복중심 풀무생협은 젖소 사육 시에도 비유전자 조작 사료를 사용하고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외한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항생제 등을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제품 가공 시에도 인공향료와 색소 첨가를 금지하고 해썹 인증을 권장하는 것은 물론 유익균 보존과 단백질 손상 최소화를 위한 저온살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의 생산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고 생협에서 요구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도 만족시켜야 하지만
풀무우유처럼 소비자가 인정하는 기준으로 생산과 가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생산 농가들이나 가공하는 농가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식구를 먹인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진정성. 네, 진정성. 내 아이 먹일 거에 농약 못 치잖아요. 그리고 벌레 하나라도 약을 치기보다는 손으로 잡아버리잖아요. 그 마음. 그리고 엄마들이 깨끗하게 도마를 삶는 마음처럼 깨끗하게 가공해주는 마음. 풀무우유의 경우 품질도 품질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오고 가며 볼 수 있는 사람의 브랜드이니 지역민들이 특히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현재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신주수 대표에게는 각별한 유통판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양이 비록 우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지역 이웃들이 저희 제품을 항상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전국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신다고 할까요? 그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풀무우유의 지역 기반 유통판로는 생연만이 아니었습니다. 풀무우유는 지역 어린이집에도 요구르트를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홍성에 약 20군데 정도의 어린이집에 저희 요구르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군데면 몇 명 정도 될까요, 대략? 대략 50명씩 생각을 하면 1000여 명의 어린이가 되지 않을까요? 지역 어린이집은 풀무우유가 가공을 시작하자마자 납품을 한 가장 오래된 유통판로라고 합니다. 생산자가 같은 지역에 산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더 없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부모님들이 대기업에서 생산한 그런 유가공품보다 이게 지역 농장에서 생산한 요구르트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네, 대기업 제품이라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드시기도 하고 직접 가보시고 확인하시면서 본인들이 이제 그 제품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계속 집에서도 꾸준히 사 드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가서 사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표정만큼 신주수 씨에게 고마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어린이들에게 홍성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직접 공급해 주신다.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 아이들도 이 어린이집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먹인다는 심정으로 어떤 화학적인 첨가물이나 몸에 해로운 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껏 만들고 또 이곳 아이들한테 먹게 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매년 탄탄하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1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풀무우유. 하지만 향후에도 무리한 투자나 확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뭐 저희가 뭐 그 6차 산업인 특성인데 뭐 큰 뭐 경영이나 유통의 노하우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가족의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현재를 유지하는 선에서 계속 그 노력하면서 이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평촌 목장의 풀무우유를 요구르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평촌 목장이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데 성공한 요인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판매입니다.
한 곳에서 30년 동안 목장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쌓은 신뢰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그 밖에 학교에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기반으로 평촌 목장은 전국 규모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 요소는 진정성입니다. 요구르트를 만들 때는 내 자녀에게 먹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만든 것이 판매에 성공하게 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 경영입니다. 적정 규모의 투자, 그리고 꼼꼼한 회계 관리, 인력 관리, 자금 관리, 이와 같은 경영의 기본 요소들을 철저하게 준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공 요소는 품질의 차별화입니다. 낙농 분야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유기축산에 성공했고 또 유기 가공식품 인증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한 것이 네 번째 성공 요소입니다. 6차 산업화를 준비하시거나 6차 산업화를 통해서 가공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농부 여러분들, 판매의 성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이웃,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만든 가공상품을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